피프티 사태,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안성희 대표 완전 잠적돼 있는 상태로 보여졌지만 또 깜짝 놀랄 근황 소식까지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헛웃음이 나게 만드는 이 피프티 사태, 어떻게 흘러가고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피프티 소속사 진흙탕 싸움 9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을까. 자, 바로 피프티와 소속사 간의 이 분쟁 드디어 9일날로 조정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다라는 기사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선 한번 쭉 읽어드리면 중소기획사의 아이돌, 기적으로 불리우는 그룹 피프티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 기일이 바로 이번 달 9일로 지정됐다. 9일이면 며칠입니까?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로 지정이 됐어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는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기일이 열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정기일은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비공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앞서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으로 양측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정이 결렬이 되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하여 강제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 조정을 했을 때 이를 수용하면 확정 판결이 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다시 진흙탕 싸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5일날 신문기일을 열고 이미 양측의 주장을 지난달에 들어봤습니다. 피프티 측에선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연예활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들이 부족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측에선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이 의견이 계속 충돌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9일날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이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생각보다 일정이 빠릅니다. 이 당초 많은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만 조정일이 잡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피프티와 전홍준 대표님 결합이 가능하겠냐?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과연 화해가 될 것이냐? 파국이 될 것이냐?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님의 이 골든타임은요. 이미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8월 5일로 확정을 지었지만 요번 조정 회부 때문에 그 기간만큼 좀 더 연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 조정 회부에서조차 뭔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 아마 이 조정 회부 당일날 본인들이 나오진 않더라도 가족분들 아마 밀접한 관계자분들이 이 법원에 출두해서 함께 조정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두고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진작에 조정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겠냐? 사실 이런 회의적인 입장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이미 기사 제목에도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사실 법원 입장에서 이번 조정 회부 신청 자체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권고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이러한 말도 나오는 법인데 조정 신청은커녕
당사자들 간에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조정 회부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님들의 경우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신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 사태, 이 피프티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처분에서 승소를 하게 될지라도 일단 해외 활동은 전홍준 대표님이 아시다시피 이미 다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죠. 이 전홍준 대표님은 미국, 일본, 중국 같이 굉장히 큰 이 시장권에 이미 다 자신의 피프티라는 이름의 그룹 이름을 다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안성희 대표와 전홍준 대표님 간의 이 분쟁이 뭔가 갈수록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진다라는 반응도 쉽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뭔가 전홍준 대표님과의 단 한 번의 연결고리라도 존재해야 되는 법인데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안성희 대표가 이미 피프티 멤버들과 한참 전부터 이런 템퍼링이라고 하죠. 멤버들을 빼가는 작업을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추가 메시지에 대한 증거들도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성희 대표는 지금 자신의 근황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설사 가처분 결과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이건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이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 할지라도요.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전속계약권에 대해서 취소를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속계약 효력을 잠시 멈춰주는 가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급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는 소송전이기 때문에 효력만 정지될 뿐 이제 뭐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또는 이 피프티 멤버들 층에서는 우리는 부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결과든 여기에 대한 소송이 한 번 더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이 그 소송전에서까지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는 그 소송전을 승리를 하든 하지 않든 그런 큰 사건의 경우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의 긴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과연 그 긴 시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이 피프티 멤버들이 온전한 국내 활동이라도 해나갈 수 있겠느냐. 나아가서는 어떻죠? 과연 국민들의 대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피프티 멤버들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승소할 가능성, 이 가처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처분 말고 만약에 차후 2차전이죠. 전홍준 대표님이 뭐 안성희 대표도 그렇고 나아가서 피프티 멤버들에게도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과연 승소할 수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언론사에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손해배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이 홍지윤 씨 소속사와의 이 가처분 전쟁 이번 피프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홍지윤 씨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를 하긴 했지만 전속계약 효력 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권이라던가 이런 별도의 이야기들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홍지윤 씨가
소속사인 SPK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권에서 승소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여 본인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것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 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신뢰관계가 깨졌으니 사실 전속계약 효력을 유지한다고 한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홍지훈 가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효력 정지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 밑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SPK 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일단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홍지훈 씨는요, 지금 보면 이미 소속사로 옮겼습니다. 김호중 씨가 있는 소속사로 이미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물론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권에 대해서 인용이 됐지만 이 전 소속사 측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의 신청이 가처분 결과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처분이라는 건 그만큼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재판부가 빨리 판단해서 결과를 내준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부담감이 큰 소송건입니다. 이거 자칫 그냥 결과 내줬다가 나중에 뒤엎을 수 없게 되면은 이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을 해주고 나면 이의 신청 자체를 잘 안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다면 보통 소속사는 어떻게 하느냐?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보면 홍지훈 씨가 김호중 씨의 소속사로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라고 한들 전 소속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홍지훈 씨의 경우는 피프티 멤버들과 다르게 온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템퍼링에 의한 통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뒤통수 치기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온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홍준 대표님의 경우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측에서 90억 원의 돈을 받아 6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피프티 멤버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속계약 해지하고 나는 발을 빼겠다? 이거 뒷감당 누가 하냐란 말이죠. 이 엄청난 손해배상 금액 누가 처리를 하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그냥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만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요번 전홍준 대표님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조정회부의 조정 절차입니다. 9일날 비공개로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지만 이날 전홍준 대표님은 이 멤버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지금 멤버들만 잘 돌아왔다면 바비 OST를 통해서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이미 30위권 내에 진입을 하고 영화도 대박이 나고 해외 활동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전홍준 대표님의 말을 따르면 멤버들만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터파크에서 받은 투자금 중에 60억 원을 이 멤버들에게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 돈도 시일이 안 맞고 모자랄 기간에는 자신의 차도 팔고 어머님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가 이 멤버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라고 하니 이제 손해배상을 시작하면 전홍준 대표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래 건강 잘 안 챙겨주고 스케줄 무리했다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한다 쳐도 어찌됐건 이들에게 투자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전홍준 대표님은 부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피프티 멤버들은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사에 난 이 9일날 비공개 조정 합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도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완벽한 파국이다. 이미 지금도 파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대중들과 언론사에서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공개 조정 회부에서조차 만약 결렬이 된다면 제가 볼 땐 손해배상 청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PFT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가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아마 PFT 멤버들은 활동을 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홍준 대표님의 손해배상 청구는 안 그래도 가능성이 높았는데 더 그 가능성이 배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 멤버들의 향후 방향성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근데 왜 전홍준 대표님이 승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또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많은 언론사, 전문기관, 전문가들 다 비슷한 양상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피프티 사태가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곡으로 끝일까? 통수된 중소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 피프티 멤버들. 아시다시피 전홍준 대표님과 엄청난 진흙탕 싸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탕 싸움, 참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사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겁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안성희 대표와 피프티 멤버들 간의 연결고리, 특히 이 피프티 멤버들 결국 뒤바꿀 수 없는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기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피프티 강탈이 없었다더니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죠. 4월부터 소속사 바뀌면 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야, 무슨 말일까요? 또 무언가 하나 터졌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리면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던 걸그룹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피프티를 강탈하려는 이 외부 세력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같은 의혹에 안성일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이 더기버스는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더기버스가 지난 4월부터 이 피프티가 소속사가 바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조선닷컴에서 직접 입수한 내용인데요. 안성희 대표의 더기버스 소속사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더기버스 직원 김모 씨는 지난 4월 6일 경연지원 직원 이모 씨에게 안성희 대표님의 컨펌이야. 피프티 해외 홍보 대행사 헬릭스와의 연장을 지시하게 됩니다. 헬릭스라는 대행사와 연장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간에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암시를 합니다. 중간에 소속사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해도 문제 없다더라. 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4월 달이면요. 피프티 멤버들의 이런 문제가 제기도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미 사전부터 어떻게 안성희 대표의 소속사인 더기버스 직원이 소속사가 바뀔 것을 예측하고 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제가 봐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기버스 측이 헬릭스 측에 계약 연장 뒤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헬릭스 측은 바뀌게 되면 그때 계약서 수정해도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거예요. 자, 피프티의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이 더기버스는 계속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더기버스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죠. 개입한 적 없다. 지난달 2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서 안성희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PFT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지난 6월 19일입니다. 더기버스가 실제로 PFT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소속사가 바뀔 거라는 것도 몰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미 더기버스 측은 그 이전 4월 달부터 PFT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 홍보 대행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이다. 이 조선닷컴 측에서는요,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가 김 씨에게 해당 메시지의 의미를 믿기 위해 연락을 직접 취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네,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보이시죠? 대행사입니다. 연장하시나요? 응, 대표님의 컨펌. 그러니까 이거는 안성희 대표를 말하는 거죠. 중간에 소속사가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하는 것으로. 4월분 거 나오는 거는 아직 인보이스 안 나온 거지? 응, 그런 거 같네.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돈이 나가. 이렇게 대행사의 직원과 더기버스의 직원이 주고받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난리가 나버린 거죠. 현재 이 PFT 소속사의 분쟁은 조정 절차로 넘어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 회부와 조정 신청은 좀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조정 회부는 조정 신청은 당사자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좀 합의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신청하는 걸 조정 신청이라고 하고요. 조정 회부라는 것은 법원에서 봤을 때 판결을 내리는 것보단 양측이 좀 원만히 해결해라. 그게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직접 발현하는 게 바로 조정 회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도 양측이 좀 해결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이 지난달 5일 신문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지만 여기에 대한 조정 회부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PFT 쪽 소송 대리인은요,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활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에서는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다.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게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다. 기한 내에 바로잡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 만약 이 조정 회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이 정도 감수하고 너는 이 정도 감수해라. 이렇게 강제 조정을 했는데 만약 양측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둘 중에 한쪽이 나는 싫은데요? 이거 인정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어떻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증언들이 막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PFT 사태. 이진호 유튜버가 오늘 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PFT 이기설? 절대 사실 아니다. PFT의 부모들은 가처분 인용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인용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결과의 승소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러한 말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룹 PFT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조정 회부 이후에 비하인드가 전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PFT 사태가 또 다른 반전을 맞이했다라는 건데요. 조정 회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부 결정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양측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은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 기일이 열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만남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해요. 일정도 지금 조율되지 않았고 양측의 당사자 한 명이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는 건데 PFT 멤버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멤버들보단 부모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합의 가능성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조정 신청을 통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재판부에서 할 경우 보통 다른 한쪽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했다면 진작 이루어지고도 남았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좀 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피프티 사태를 취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안성희 대표와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가 직접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8월 5일로 지정된 골든타임에도 변화가 있다. 조정 회부 결정에 따라 이 골든타임이 일주일 정도 더 미뤄졌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8월 5일로 골든타임을 잡아놨지만 그 전에 법원에서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이 만나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정기일을 잡아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고 나서 골든타임을 새로 설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부도 휴가 시즌이다. 지금 뭐 오늘도 평일인데도 휴가 가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부득이하게 일주일의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약 2주간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고 의지만 있다면 이 기간 내에도 멤버들과 대표님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중소기획사와 대형기획사에도 치명타가 된다고 해요. 언제든 돈 있는 집단에서 요 소속사에 요 가수 잘 나가는데 쓱 들어가서 흔들어대고 재판에 승소하면은 우리 쪽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에서는 더욱 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멤버들 부모님 역시 본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승소할 것이라든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피프티 이기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전홍준 대표님은 기존 8월 5일까지 골든타임을 제시한 상태고 조정회부의 결정과 재판부의 휴가 시즌 등으로 2주 동안 시간이 밀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기 프로젝트 진행이 아닌 멤버 부모님들과 대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안성희 대표는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와 만남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안성희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에 섰다고 해요. 자,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짧은 기사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과 함께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어트랙트 측, 전홍준 대표님 측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에서 로펌 광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로펌 광장. 쉽게 말해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메이저 법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큰 사건들과 정말 엄청난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소송을 맡기는데 이 법무법인 로펌 광장 역시 어트랙트 측에서 추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진호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야, 그러니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은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자신들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되는 멤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이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 어트랙트처럼 피해를 보는 소속사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황당한 건 이 안성희 대표입니다. 이 안성희 대표가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미 4월 달부터 더기버스의 직원이 피프티 소속사가 바뀔 걸 알고 있을 정도면 이 더기버스라는 소속사의 대표인 안성희 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100%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안성희 대표가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했었다라는 일종의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황당하게도 이 안성희 대표는 어디에 지금 만남을 가졌다고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야, 이게 참 황당합니다. 왜냐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계약 분쟁에 대해서 이미 취재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안성희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당사자를 만났고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곧이곧대로 내보내주지만 또 자신들이 따로 취재한 내용도 함께 살을 붙이게 될 겁니다. 뭐 언제 방영될지는 모르지만 이미 안성희 대표를 직접 취재를 완료했다고 하니 그 방송이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전홍준 대표님 역시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3대 변호사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엄청난 대형 로펌을 이번 재판에 추가를 하는 거죠. 과연 피프티 멤버들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피프티 멤버들이 패소를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고 했었던 증거로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안성희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쏟아낸 걸까요? 정말 갈수록 가관이다 라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이 이를 꽉 깨물었다 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을 추가했으니 아마 피프티 멤버들의 자신하는 이 승소 뒤에 엎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성희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랬다면 진작 입장문을 발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1도 없는 상태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나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 또 어떤 핑계들이 쏟아질지 벌써 많은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건 정의 구현이 돼야 할 텐데 과연 그 정의 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